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관성 모멘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I자형 단면입니다. 이런 I 형태의 단면이 있을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할 거예요. 근데 관성 모멘트는 항상 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축은 여기 있는 X1축입니다. 딱히 표시는 안 해왔지만 이 X1축은 이 I자의 딱 정중앙을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일단 저번 강의에 제가 직사각형과 원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를 알려드렸죠. 12분의 1 BH 3승, 3분의 1 BH 3승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직사각형도 아니고 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I자형인데 그럼 이런 복잡한 단면이 나올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가 보지 못한 단면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오래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핵심 하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슬라이드였냐? 자, 이 슬라이드였는데 한 3강 정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단면 모멘트 1차와 2차 포함해서 핵심되는 2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 단면 모멘트 Q랑 I는 축에 따라 바뀐다라는 것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단면 모멘트를 구할 때는 부분의 단면 모멘트를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번째 문장을 특히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를 기억하고 예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전체의 관성 모멘트는 부분의 관성 모멘트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I자형을 전체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쪼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를 1번, 그 다음에 요 양 끝에 있는 거를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쪼개면 뭐가 좋냐? I자형에 대한 공식은 몰라도 이 1, 2, 3번을 따로따로 구할 생각을 하는 순간 1번, 직사각형이네. 2번이랑 3번도 직사각형이야. 저번 강의에서 직사각형에 대한 공식은 조금 배운 게 있잖아요. 1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그거. 그래서 그걸 좀 잘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I1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1번 면적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할 거니까 이 상황만 지금 떼와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요 1번 여기 길이가 20mm, 여기 높이가 140mm여서 여기 20, 140 표시해 오고, 요 그림이 파란색, 그 다음에 중간에 X1축이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IX1, I1번이라고 그냥 할게요. I1은 뭐가 될까요? 직사각형인데 축이 도심을 지나가? 이거 저번 강의 했던 얘랑 지금 똑같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X1축이 도심을 지나가? 그럼 걔는 12분의 1 BH 3승이었어요. 그럼 얘는 12분의 1 BH 3승이겠네요. 이거 대입해보면은 12분의 1, B는 20이죠. 가로 길이니까. H는 높이 140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거 수치는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1번을 구한 뒤에 I2를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I2. 자, 얘도 똑같이 얘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 그림하고 그리고 X1축에 대한 거니까 X1축 요 그림을 따와서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20, 100이고 그래서 120 그린 다음에 X1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상황과는 조금 문제가 더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직사각형이 있을 때 중앙을 지나가는 거랑 그리고 끝부분을 지나가는 거는 12분의 1, 3분의 1 공식을 배워봤어요. 근데 지금 얘는 직사각형이긴 한데 축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이 아주 자주 발생을 할 텐데 이때는 평행축 정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비슷한 상황에 대한 공식은 알고 있는데 축의 위치가 여러분이 아는 거랑 좀 다를 때 평행축 정리 쓰시면 돼요. 자, 평행축 정리가 뭐였죠? 어떠한 관성 모멘트 I를 구하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X1축이죠. 그 관성 모멘트는 도심에서 관성 모멘트 더하기 면적 곱하기 D의 제곱이 평행축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구하고 싶은 게 IX1이고 그럼 I바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I바는 똑같은 도형이 일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도형이 있는데 도심축에서 관성 모멘트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의
여기 이제 도심축 있죠? 얘를 뭐 C축이라고 할게요. 이 C축에 대해서 구한 관성 모멘트가 I바예요. 근데 우리 이 상황은 알잖아요. 직사각형이 도심축을 지나가요? 그럼 12분의 1 BH 3승이니까 똑같이 얘도 12분의 1 BH 3승인데 B값이 이번엔 100이고 그리고 높이가 20의 세제곱인 겁니다. 이 공식을 그냥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왜냐면 평행축 정리를 쓸 건데 I바가 거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바가 혹시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강조를 하면은 똑같은 도형이에요. 이 IX1을 구하기 위한 똑같은 도형인데 만약 축이 도심에 있었다면 그 관성 모멘트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D제곱을 하면 돼요. 자, A가 뭐죠? 100 곱하기 20이겠죠,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쉬울 것 같고, 자, D는요. 얘는 축 사이 거리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X1축이고 그리고 도심축 이렇게 C가 있으니까 이 두 축 사이의 거리인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직사각형 밑변 있죠. 밑변에서 X1축은 지금 원래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밑변이 여기고 X1축이 여기니까 140의 절반인 70이 될 겁니다. 여기 높이는.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이제 70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밑변에서 이 길이는 여기가 20이니까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70 더하기 10을 해서 D는 80이 될 거고 그거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AD제곱 그리고 이게 도심에 대해서 잰 거 더하면은 IX1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축 정리는 이렇게 우리가 얘는 공식을 알고 있는데 이 떨어진 축에 대한 걸 모를 때 써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1도 구했고 I2도 구했는데 자, I3는 어떻게 되나요? I3는 따로 안 구해도 I2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번과 3번을 보면은 X1축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거리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잡아도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부호는 다르겠죠. 좌표를 매겼을 때. 하지만 i가 인테그랄 y제곱 dA 이 y제곱이기 때문에 부호 상관없이 거리가 똑같다면 무조건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i2랑 i3는 똑같으니까 그럼 x1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어떻게 돼요? 1번 얘랑 여기 얘 구한 거에 곱하기 2를 해서 2를 더하시면은 A번 답이 나온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이 풀이는 일단 제가 풀이 1번이라고 써놨는데 이유는 이 풀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좀 적용하는 순서가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엔 어떻게 구할 거냐? 똑같이 이 I형 단면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부분으로 쪼갤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부분을 쪼개냐? 조금 처음 보는 사람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 전체 직사각형을 1번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 이 하얀색을 2번 그리고 여기를 3번이라고 볼 거예요. 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얘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요. 1번의 관성 모멘트가 전체.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비어있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1번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하얀색 있죠. 물론 비어있는 거예요. 이걸 구한 다음에 뺄 겁니다. 관성 모멘트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쪼개서 얘를 더하자라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전체를 다 구한 다음에 요 비어있는 부분의 관성 모멘트들을 빼보자라는 논리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I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는 앞에 것보다 풀이가 쉽습니다. 자, 요 1번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따와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전체 직사각형의 폭은 100 그리고 높이가 20 더하기 140 더하기 20이니까 180일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직사각형의 정중앙을 이 X1축이 지나갈 거니까 I1은요. 1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80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I2랑 I3를 구해서 뺄 건데 이 둘은 똑같을 겁니다. X1축 기준으로 얘와 얘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다 똑같을 거니까. 자, 그러면 I2만 떼와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 길이가 지금 40이겠죠. 왜냐면 100에다가 20을 뺀 다음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140이니까 140, 40의 직사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X1축을 그려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의 단면 모멘트는 뭐냐? I2는 똑같이 직사각형이 도심을 지나가니까 12분의 1 BH 3승일 거고 곱하기 40 곱하기 140의 3승일 겁니다. 그렇게 구한 얘를 이번엔 I1에서 I2와 I3를 뺀다는 거죠. I1 빼기 I2 빼기 I3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거랑 좀 비교해보면은 얘는 I1을 더하기 I2 더하기 I3를 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I자형을 요렇게 세 개로 쪼갠 거고, 자, 얘는 전체에서 뺄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짠 거예요. 똑같이 그겁니다. 전체의 관성단면 모멘트는 부분을 더하는 거라는 핵심 원리는 똑같은데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잘 굴릴수록 풀이가 조금 더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제는 여기까지 풀 거고, 이렇게 해서 재료역학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정역학 내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일단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잘 해보시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진짜 본격적인 재료역학 내용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